자, 보세요. 생물 다양성과 분류. 생물 말이 어렵네요. 생물 다양성 해보세요. 생물 다양성 5번 해보세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해보세요. 다양성, 생물 다양성,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이 얼만큼 다양한 정도. 요거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태계의 다양함.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은 그냥 토끼가 많다, 미꾸라지가 많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도 다양해야 되고 습과 습지 초원들. 습지는 뭔지 알죠? 연못 같은 거 있어서 맹꽁이도 살고 도롱이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생물 종류도 다양해야 되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 딱정벌레가 여러 가지 딱정벌레 아니고 뭐라고 그래 저거? 무당벌레라고 그러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겠죠? 네.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가 심해지면 숲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건조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습지를 흙으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죠? 네. 이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훼손이 되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다양한 게 훼손되는 경우 있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모피를 얻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죽인다든지 뭐 이런 거 이해하죠? 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그림 보시면 알겠죠? 그림만 봐도 이해할 거야. 생태계도 다양해야 되고 생물 종류도 다양해야 되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다양해야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또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거 1번, 2번, 3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 2번 더 해보세요.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 생물 다양성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큰 게 좋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다음에 변이 5번 해보세요. 변이. 변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딱정벌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양과 색깔 등등 점이 찍히는 게 좀 달라지죠? 달랐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변이라고 그럽니다. 변이 해보세요. 변이. 자, 변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얘를 적어놨네요. 이거 암기할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예들이 변이와 관련된 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변이라고 이제 주관식으로 쓰라고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이런 얘기가 뭐 하는 거야? 변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고. 이해 가니? 네. 그러니까 변이란 용어를 익혀두시고요. 예, 뭐 있어요?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이거 좀 다르잖아요. 다음에 코스모스 꽃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은 하나의 종류. 바지락이라는 조개 한 종류에서 특징이 서로 다르다고. 코스모스 한 종류의 생물에 대해서 고양이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르다. 고양이라는 한 종류의 생물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한 종류의 생물에 대해서 피부색이 다르다. 이런 게 변이라고요. 이해하죠? 네. 변이가 왜 일어나요? 변이는 생존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우가 나오네. 여우. 너네 사막여우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네. 똑같이 여우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북극여우는 하얗고 사막여우는 몸이 모래색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귀가 작고 귀가 크죠. 얘가 하얀색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북극같이 눈이 많은 지역에 사막여우 같은 모래색 여우가 돌아다니면은 표적이 되기가 쉽겠죠. 북극곰에서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몸이 하얘서 눈에 잘 안 띄는 특성을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귀가 여기 큰 건 뭐예요? 귀가 커야 여기서 이제 몸에 체온이 밖으로 분출할 수가 있죠. 귀가 작잖아. 왜냐면은 체온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변이가 왜 생기느냐?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 색깔이나 귀 크기 등 결정이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네. 환경이 달라지면 유리한 변이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점점 얼음이 녹아서 땅 색깔이 드러나잖아? 그렇잖아?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빙하 밑에 있던 흙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빙하의 북극의 대부분이 만약에 흑색이 된다, 땅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하얀 털을 갖고 있는 북극여우가 생존하기 힘들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죠? 네. 그래서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다. 변이가 생물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구나. 변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생존과 관련됐다고 이해하죠? 네. 생물은 물, 빛, 온도 등과 같이, 생물은 뭐 당연한 소리 아니야? 환경이 적으면 살아간다고. 귀 크기 같은 거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이해하시죠? 그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 변이의 차이가 점점 커질 수가 있다고. 이해하죠? 네. 밑에 보시면 요것도 변이죠. 변이의 예로 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올드필드 쥐의 털 색깔, 여기 나오죠. 털 색깔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나오네요. 자, 집에서 읽어보시고, 다음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변이가 일어나서 생물이 다양해지는데 왜 그래요?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변이랑 적응을 통해서 다양해진다고 이해하죠? 네. 변이를 하는데 그 변이하는 것 중에 생물의 환경에 적응을 하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살아남는다고. 이게 소위 말하는 진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변이가 일단 발생하죠. 변이가 발생하고 환경에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요.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오랜 세월 반복되면 어떻게 돼?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진화인데 진화 얘기를 왜 안 하죠? 이게 그 유명한 진화예요. 진화. 네.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다양한 새의 부리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라는 이론은. 그래서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 무리가 있다. 얘는 뭐 길고 뭐 얘는 짧고 막 이렇잖아. 그중에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섬에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갖고 있는 새가 남기에 유리했대. 왜냐면 씨앗이 큰가 봐. 이해하죠? 네. 그러면 얘들은 다 죽고요. 작은 애들은. 얘들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번식하면 이 크고 단단한 부리 갖고 있는 애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남기는 과정에서 오래 반복되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된다고. 이게 다 뭐냐면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이해하죠? 네. 다양한 변이 중에서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하는 애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죠? 네. 옆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다윈이 관찰한 내용들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생물 분류 해보세요. 생물 분류 3번 해보세요. 생물 분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종류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해하죠? 네.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고.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데, 분류하는 게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예전에 내웠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려나요? 종속, 과목, 강문계 나오죠? 이거를 아마 외워야 될 텐데 저거는 나오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걸 다 외웠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여기 나오네. 외워야 되겠네요. 해보세요.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 이걸 말을 외워야 돼. 암기 해보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5번 해보세요. 저걸 외워야 돼.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해보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4번 해보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보세요. 가장 큰 게 개입니다. 개. 동물개. 뭐 척삭, 동물문. 이거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순서를 외우라고. 개, 문, 강목,
과, 속, 종. 그래서 아까 문제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세요. 뭐 하라고? 어디 갔니? 아까 어디 갔었죠? 어디 갔어? 아까 있던데. 여기 있네. 자, 고양이 종, 고양이 속, 종속 과, 고양이 과, 식용모, 강, 문, 개. 이걸 외워야 쓰죠. 이해가죠? 네.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네. 저거를 외우셔야 돼. 본인 이름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작은 게 뭐야? 종이죠.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종은 뭐냐면 짝짓기를 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무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예? 네. 사람이랑 소랑 교배를 하면 미노타우루스라고 그러죠. 머리가 황소인 사람. 모르고 그리스 로마 시내에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어요. 사람이랑 소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짝짓기를 해도 안 나타나. 근데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당나귀랑 네. 말이랑 교배를 하면 걔는 같은 종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손을 낳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죠? 당나귀 노새죠, 노새. 이해하죠? 네.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 능력이니까 번식 능력은 뭐냐면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야. 여기 있으면 종입니다. 적혀 있네. 뭐가 나와요? 예컨대 당나귀야 말. 이해가죠? 네.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다른 종이래, 다른 종. 아, 노새는 맞는데 얘는 번식 능력이 없대. 말 잘못했어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네. 교배는 가능한데 그래서 새끼같이 날 수가 있는데 얘는 번식 능력이 없대. 말과 당나귀는 생기새가 비슷하고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자손인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번식 능력이 있어야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어야 같은 종이라고 말하는데 노새가 태어날 수 있지만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말을 안 한대요. 요거 이해 가야 한가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알겠죠? 그쵸? 네. 사람과 소는 짝짓기를 해도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른 종이고 말과 당나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손이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할수도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같은 종인 것과 아닌 것. 개,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는 번식 능력이 있다고, 보스턴 테리어는. 그래서 번식 능력이 자손이 있으면 같은 종이고, 사자와 호랑이는 라이거라고 들어봤죠? 라이거 태어날 수 있는데 얘 짝짓기를 해도 번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다른 종이라고. 이해하죠? 네. 네. 자, 생물을 분류하는 까닭 뭐래요?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 전개할 수 있어서 다양성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다음에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고양이와 사자는 같은 과에 속하고 고양이와 개는 다른 과에 속한대. 이해가죠? 네. 따라서 고양이는 개보다는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말하지만 앞에 게 오는 게 아니라 뒤에 걸 외우라고, 뒤에 걸. 이해가세요?